안녕하세요, 용태리어입니다. 오늘은 44평 아파트 현장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공간의 가장 큰 컨셉은 바로 공간 확장 효과를 최대한 주자였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력벽 자체가 워낙 단단하게 있다 보니까 공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벽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시각적 단절되어 있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만드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을 매테리얼이나 자재 이런 것들을 함께 통일함으로써 넓어 보이는 효과를 최대한 가져보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현관입니다. 현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공간은 바로 이 신발장 부분과 이 현관 문 부분이에요. 보통 현관문은 이렇게 문틀을 필름을 시공하고 이쪽은 벽지가 들어가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각적 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면 전체를 필름 시공을 해서 이 면 자체가 현관문이 전체적으로 크게 보일 수 있는 효과, 그런 효과를 가져갔어요. 이런 시각적 연속성은 바로 이 신발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실 이 부분만 봤었을 때는 시각적 연속성이 전혀 없어요. 일반적인 신발장 이죠. 그러나 이 중문을 열고 나갔을 때 이 신발장이 쭉 오고 요 기역자 면까지 똑같이 가구 재질로 시공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는 보통 벽지를 시공을 해요. 근데 쭉 이렇게 가구 재질, 그 다음 벽지가 아닌 가구 재질, 그 다음 가구 이렇게 오면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이 전체 가구 소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각적 연속성, 즉 시각적 확장 효과를 주어서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가 더 드러나겠죠. 그렇게 현관을 들어와서 이쪽에는 화장실이 있는 커다란 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방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요. 우드 포인트를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따뜻한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우드 포인트에 필름을 시공하면서 같이 이런 식으로 꺾어서 이쪽 주방 끝까지 우드 필름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서리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이 넓어져요. 그러면 시각적 확장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주방 벽을 쭉 타고 들어오면 싱크대 하부장 또한 같은 매테리얼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포인트가 라인을 따라서 형성되는 그런 따뜻한 느낌을 최대한 줄 수 있으면서 넓어 보이는 효과, 그거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웃 코너 같은 경우에는 코너 효과를, 즉 모서리 효과를 없애면서 넓게 보이게 했다면 인 코너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쪽 벽 또한 타일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쭉 타일이 오다가 도어가 하나 있지만 도어에서 인코너로 들어가서 다시 전체가 타일로 들어갑니다. 즉 아웃코너는 필름, 인코너는 타일로 시공을 해서 전체적으로 라인이 좀 맞으면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이렇게 다이닝 공간이 이루어져 있어요. 왼쪽은 필름, 오른쪽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기본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고객님의 니즈에 따라서 인덕션, 개수대, 그리고 똑같은 기역자 싱크대가 마련이 됐고요. 그 대신 이 다이닝 공간이 좁고 길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냐, 이렇게 아주 큰 식탁을 놓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수납 공간이나 기존 조리 공간이 조금 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일랜드 테이블을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양쪽의 서랍이랑 수납 공간이 모두 드러나게 돼서 수납 자체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바로 식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편안한 동선이 이루어지죠. 또한 한쪽이 막혀 있지 않고 양쪽이 오픈됨으로써 이쪽은 주방으로 출입, 이쪽은 베란다로 출입할 수 있는 이런 동선이 모두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천장고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천장에는 따로 펜던트를 설치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다운라이트로 시공을 해서 조금 더 높아 보일 수 있는 느낌을 최대한 주려고 했어요. 네, 주방은 기본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인덕션, 개수대 자리를 시공을 하고 요게 식기세척기, 요 밑에 직배수형 로봇 청소기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요게 냉장고가 있었는데 냉장고를 이쪽으로 이설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냉장고가 요게 있으면 주방 들어오자마자 보인 너무 답답함이 있고요. 그리고 오픈되지 않고 다 막혀 있잖아요. 여기도 키 큰 장으로 다 막혀 있었고, 그러면 결국은 일자 주방밖에 되지 않는, 너무 답답하고 평형에 비해서 어울리진 않죠. 그래서 냉장고를 최대한 안 보이는 쪽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은 아일랜드나 다른 공간에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왜 수납장이 아니라 오픈장이냐? 고객님께서 냉장고를 큰 냉장고, 조금 앞으로 튀어나오는 냉장고를 설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문이 달리면은 냉장고 문 열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기도 문을 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오픈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냉장고가 튀어나와도 이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자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면에서는 타일이 기역자로 꺾여서 인코너, 그리고 여기에서 우드 필름이 아웃코너로 꺾여서 이쪽 하부장까지 이렇게 타고 와서 전체적으로 우드 앤 그레이 타일이 조화롭게 시공된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방 딱 나오면 거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보통 입구에서 들어오면 이쪽이 TV 공간, 이쪽이 소파 공간이죠. 그 이유는 이쪽에서 현관 바로 들어왔을 때 소파 공간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도 있어요. 근데 고객님께서는 이 위치를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앉아서 제가 창 밖을 바라봤을 때 정말 산 뷰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쇼파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를 TV부로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정구가 자꾸 낮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낮은 바람에 다운라이트를 매입하고 실링팬도 가장 낮은 실링팬을 시공을 해서 조금 낮은 천정구를 보완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너무 다운라이트만 있으면 좀 아쉽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그 밑에 간접 조명을 시공을 해서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를 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전체 벽지는 디아망 벽지로 무몰딩 시공을 했고, 그리고 바닥 걸레바지, 그리고 도어는 9mm 문선 도어, 이런 것들을 함께 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또한 사하라 라이트 나투스 징그란드를 사용을 해서 조금 코지한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어요. 우드 포인트가 곳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그 밑에 베이스가 받쳐지는 거는 사실 무채색 계열이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바닥이 우드, 벽이 우드 하면 너무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 벽지나 바닥을 조금 밝은 화이트나 라이트 그레이 이런 쪽으로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들어올 가구나 아니면 이런 벽체, 아니면 현관에 있는 이런 장들의 내부 수납 공간을 우드로 포인트를 주면서 조금 더 깔끔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조명도 지금 천장에 3개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3개를 한 세트라고 봤었을 때 한 번에 켜지는 게 아니라 2개, 하나가 따로따로 켜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2개가 켜지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가 켜지죠. 지금 다 켜져 있으면 총 3개가 켜져서 총 3단계로 조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간접 조명, 실링팬, 그리고 발코니 확장부의 다운라이트까지 해서 고객님의 편이나 아니면 고객님의 라이트 패턴에 맞춰서 이제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욕실은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 같은 경우에는 화신 세라믹 제품의 필세니자라는 600에 600 포셀린 타일을 시공을 했어요.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이게 질감도 워낙 좋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도 상당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색상 또한 그레이지로 좀 따뜻한 느낌을 최대한 줄 수 있는 그런 타일이라 시공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도기, 그리고 무광 스테인레스, 즉 니켈 색상의 액세서리, 수전 등을 함께 시공을 했습니다. 저희 용테리어 시그니처죠. 천장에 조명이 없고 욕실창, 상, 하부, 그리고 샤워부에 라인 조명, 이렇게 시공이 돼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보통 저희가 하는 거의 특이사항으로는 여기 조적 선반, 젠다이가 쭉 가다가 여기에서 살짝 꺾여서 하부 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하부 조적은 가장 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안전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두께는 확보를 했고요. 너무 조적으로만 하면 개방감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방감을 좀 해소시키고자 하프 조적, 그리고 상부 유리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욕실 같은 경우에도 건식 욕실은 아니고 습식 욕실이에요. 그래도 이 세면대 바닥 쪽과 샤워 공간의 물 쓰는 양 자체는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이 샤워 공간에는 단차를 주어서 이쪽 공간은 따로 배수가 되게, 이쪽 공간도 따로 배수가 되게 해서 샤워 공간이 아닌 메인 공간에 물이 최대한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시공을 해봤습니다. 안방 욕실도 한번 가볼게요.
네,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똑같이 600에 600 포셀린 타일로 시공을 했는데요. 이 공간 자체는 안방 욕실이다 보니까 조금 무겁고 좀 웅장한 느낌을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색상을 조금 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 타일을 시공을 해서 좀 무게감을 주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양변기나 세면기 그리고 기타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거실과 똑같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플러스 니켈로 통일을 했습니다. 거실 욕실과 다른 점은 이 공간이 조적 파티션이 아니라 그냥 유리 파티션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조적 파티션을 세웠을 때 그 두께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샤워 공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린 건 샤워 공간은 최소 80cm 이상은 나와야 되고 성인 남자가 쉽게 이렇게 흔들면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은 85cm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80cm가 나오지 않는 공간이라 이렇게 유리 파티션으로 했습니다. 조적과 유리 파티션을 했을 때의 차이는 약 10cm가 넘게 나기 때문에 유리 파티션을 했을 때 샤워 공간을 10cm 더 확보할 수 있겠죠. 네, 여기는 안방 공간인데요. 저희는 방 같은 경우에 다운라이트를 굳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보통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누웠을 때 아무리 좋고 유명한 조명이라고 해도 플리커프리가 완벽히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눈이 많이 부셔요. 근데 이렇게 엣지 등의 리모컨으로 조절이 가능한 주백색, 전구색, 주광색 그리고 조도 조절까지 모두 가능한 이런 조명을 사용한다면 누워서 조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다운라이트 전체를 다 묶어서 IoT로 만들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편안하고 조도 조절, 기타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조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의 구조는 붙박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붙박이 또한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단내림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단내림을 했을 때 이 공간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을 맞은편 벽에다가 놓으면 이 천장이 끝까지 다 이어질 수 있죠. 이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쪽 공간에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공간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 낮아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희는 화장대 공간으로 활용을 했어요. 여기는 붙박이장이 쭉 이루어지면서 여기까지 끝나고요. 이 라인에 맞게 화장대를 설치를 하면 이게 중간에 끊어졌다는 느낌보다는 붙박이장 플러스 화장대 공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붙박이가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이어지면서 화장대가 들어와서 너무 깔끔하면서 라인이 맞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간혹 가다가 화장대가 이쪽으로 나가고 이 라인에 안 맞게 붙박이가 여기까지 오고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은 직접 인테리어 공사 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이런 라인만 하나 맞춰도 되게 깔끔한 현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 바라겠습니다.